지어낸 얘기가 아니게 될 때, 제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아이였을 무렵에 취미로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무서운 이야기인데 라고 제대로 운을 떼고 나서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무서워해줬으니까. 그런 시기 제가 지은 이야기가 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 남자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리면 노크가 되돌아온다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유행해서 소문은 학년 학교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손짓해 부르는 남자아이를 봤다고 말하는 여자애도 나와서 제가 겨우 그 소문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었다니까?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럴듯하게 계속 말이 돌았습니다. 급기야 거기에서 담력 시험을 하는 패거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담력 시험은 아무 일도 일어날 리가 없는데도 패거리 아이들 모두가 노크 소리가 되돌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로 크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 제가 지어낸 얘기라는 걸 어필해보려 했지만 당시에 저는 모두에게 냉대받는 게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저는 자신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 엄청나게 겁을 먹고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나서 한참 뒤 할아버지가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게 된 저에게 이제 무서운 얘기는 하지 않는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흐느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다정하게 들어주시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말이지, 모두가 아가의 얘기를 정말로 무섭다고 생각한 거야. 무서운 얘기를 지어서 즐기는 건 좋지만 그게 퍼져서 보다 무섭게 가공되거나 보다 위험한 얘기로 만들어져 버리면 어느샌가 그것을 알게 된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것의 모습으로 변해서 정말로 나타나 버리게 될지도 모르지. 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말이지. 두려움은 사람도 짐승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야.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본능이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무서운 건 강한 척 말고 충분히 무서워하렴. 그리고 절대로 다가가지 않도록 해.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일을 겪지는 않을 거야. 저는 할아버지도 뭔가 그런 체험을 한 건가 싶어 할아버지도 무서운 적 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기치 않은 할아버지의 무서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아가가 모르는 엄청나게 먼 산속마을에서 살고 있었단다. 거기서 할아버지의 친구와 함께 산에서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어. 그렇지. 할아버지가 요즘 말하는 고등학생 정도 무렵이었나? 지장보살이 잔뜩 늘어서 있었는데 친구도 있고 전혀 무섭지 않았어.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할아버지의 친구가 지장보살을 차례대로 전부 쓰러뜨리기 시작했어. 하나도 안 무서워, 쉬쉬해 라고 말하며 말이야.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장소에 있는 게 무서워졌어. 왠지 지장보살이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친구를 두고
후다닥 도망쳐버리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해? 죽어버렸어?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집에 갔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이미 유령이 무서워져서 친구랑 담력 시험에 가는 걸 완전히 간뒀어. 그 친구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담력 시험에 있어서는 반가운 신사에 숨어들거나 무덤을 서성이거나 지장보살에 장난을 치거나 여러 짓을 했지. 주위 사람들은 질려서 상대해주지 않게 됐어. 그러자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탱구를 봤다는 말을 하게 되고 말았어. 할아버지에게 두고 봐, 소문을 퍼뜨려 줄 거야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사라졌어. 할아버지도 모두와 함께 여러 군데 찾아다녔어. 그랬더니 산속 높은 나무 기슭에서 친구는 죽어 있었어. 나무 줄기에는 발판으로 깎은 흔적이 여기저기 나 있었어. 친구는 스스로 나무에 올라갔다가 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진 거야. 바보 같은 녀석이지. 아가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라는 게 있어. 그곳은 무서운 장소야. 아가한테는 옷장 위도 그런 장소야. 떨어지는 건 무섭잖아. 그런 이야기인 거지.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서운 장소를 분간할 수 없었던 거야. 무섭네. 벌 받은 거였을까? 아니야. 무서운 건 여기부터야. 친구가 죽고 나서 마을 안에 사람들이 연달아서 탱구를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그건 친구가 엉터리로 지어낸 거라고 말했지만 말이지. 친구가 탱구의 분노를 샀다, 지버리다, 저주다라고 모두 스스로 자꾸 불안을 부추겼어. 밤새도록 망까지 보게 됐지. 모두가 만날 때마다 탱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을 안이 음침해졌어. 그런 때에 한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이지. 마을 안에서 사람이 다친 사건이 4건이나 이어졌어. 별것도 아닌 염자까지 횟수로 세서 말이지. 아무리 봐도 모두 이상한 상태였어. 게다가 소문에 살이 붙어서 탱구에게 산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모두 살해당한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마침내 산재물을 바치자는 말을 하게 됐어. 친구가 죽은 건 다리가 미끄러져 나무에서 추락했기 때문인데 완전히 탱구 탓이 되어 있었어. 마을 안에 모두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지.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어.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그 후에도 졸라서 2번 정도 다시 들었지만 절대로 비밀이다 라고 들어서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집의 아버지 쪽 본가는 없습니다.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할아버지가 촌장의 딸인 할머니와 사랑의 도피를 했기 때문이라고 제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지어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 아닐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제 작은 손등에 떨어뜨리셨으니까요. 지금도 이야기를 떠올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